야, 이거 보정했네. 했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색 보정은 어떻게? 꾸 안 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가는 게 제일 좋다. 노을이 너무 이뻐서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 색감이 아닌데 이럴 때 있죠. 뭔가 내가 보고 느낀 게 이 사진에 온전히 담기지 못했다고 느낄 때, 네, 그럴 때 우리는 색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죠. 색 보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인스타나 페북이나 뭐 기타 등등 어플의 기본 기능에서도 다 어느 정도 보정 효과를 낼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원리를 알고 개념을 이해하면 그런 기능들도 훨씬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플 쓰지 않고 아이폰의 기본 기능만을 활용해서 색 보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디지털 색 보정이라는 건요,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어떤 데이터냐? 첫 번째, 빛 데이터. 두 번째, 색 데이터. 그러니까 빛과 색, 이게 우리가 사용할 도구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줄 아신다면 어느 수업 다 들으신 겁니다. 네, 영상 끄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걸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맨 먼저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네, 빛을 조절한다 그랬죠? 네, 빛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색을 합니다. 빛이 1번, 색이 2번, 3번 마무리. 마무리는 뭐냐면 뭐 샤픈, 선명하게 만들거나 블러, 좀 흐리게 만들거나 조금의 효과를 줄 수 있게 기본 어플에 되어 있는데요. 먼저 빛을 한번 살펴보죠. 자, 처음에 들어와서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 볼 수 있는 여기 이런 것들 있죠. 노출. 여기까지가 빛에 대한, 빛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따뜻함, 색조 이런 것들이 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도구고요. 이 어플을 만드는 사람들이 괜히 아이콘 배치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겠죠. 순서대로 빛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빛을 만질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나서 좀 부가적으로 색을 살리든지 뭐 색을 좀 톤 다운 시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순서대로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아이콘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 맨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노출을 봅시다. 노출은 사진 찍을 때 뭐 빛을 얼만큼 받아들이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아이콘은 움직여 보면 노출을 키웁니다. 네, 이렇게 밝아지고요. 그리고 낮추면은 이렇게 어두워져요. 근데 보시다시피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쓰지 마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할게요. 어두운 부분을 섀도우,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미드톤,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불러요. 뭐 부르는 방법은 많은데 뭐 보통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요 노출이라는 애는요, 이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어두워지고 또 전체가 밝아지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휘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밝을 휘자 써가지고 이것도 밝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자, 요거를 움직여 볼게요. 아까 여기 노출이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자, 휘도는요, 이렇게 쭉 키우면은 느낌이 다르죠, 그죠? 네, 다시 낮춰볼게요. 네, 아까 노출이랑은 다르죠? 자, 요걸 잠시 꺼보고 노출을 켜볼게요. 자, 노출은 키웠을 때 이런 느낌. 휘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키우면은 확실히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자, 제가 아까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사진을 가지고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휘도를 제가 키워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조금 어두워졌어요. 이제 흰색이 조금 사라지면서 색깔이 이제 조금 살아난 케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드톤과 섀도우는 많이 밝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휘도라는 애를 키우게 되면 완전 밝은 흰색 부분은 조금 내리고 나머지 어두운 부분과 중간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좀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이제 내리면은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더 밝아졌고요. 그러니까 밝아졌고요. 나머지는 다 어두워져서 굉장히 느와르풍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되었어요. 자, 저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우리는 노을을 전달하는 게, 노을을 잘 표현하고자 하는 게 오늘 고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노을색이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요 정도만, 한 50 정도만 이렇게 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죠. 어두운 부분이 섀도우, 중간 부분이 미드톤, 밝은 부분이 하이라이트. 그러면 여기는 하이라이트니까 제목이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거겠죠. 하이라이트를 키우면은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지고, 하이라이트를 낮추면은 밝은 부분만 어두워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노을색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조금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 백색 광에 묻혀있던 색들을 조금 끄집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50 정도만 50 정도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섀도우죠.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래? 요 얘기예요. 그래서 섀도우 부분은 키우게 되면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낮추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가보죠. 자, 대비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콘트라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얘기를 하고 있죠. 섀도우와 하이라이트가 극명하게 벌어지면 밝은 부분은 더 밝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고, 이러면은 대비가 세다, 컨트라스트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좀 회색처럼 이렇게 되면은 컨트라스트가 얕다, 뭐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비는 이제 컨트라스트인데요.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를 어떻게 할래? 키우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졌어요. 대비가 더 심해진 거죠. 반대로 낮추게 되면은, 자, 완전히 낮췄더니 이제 사실 사진이 회색 톤이 됐어요. 왜 회색이 되느냐? 흰색이 어두워지니까 회색이 되고, 검정색이 밝아지니까 회색이 돼서 둘 다 회색이 돼가지고 사진 전체가 회색 톤이 돼버려요. 별로 좋은 사진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 자, 밝기가 또 나왔어. 아니, 휘도는 뭐고, 노출은 뭐고, 밝기는 또 뭐야. 너무 많죠? 요 밝기를 조절해보면요. 자, 쭉 키워볼게요. 키우면은 아까 노출을 올릴 때랑은 좀 다르죠. 노출을 올릴 때랑은 좀 달라요. 보시면은 미드톤은 거의 그대로 있고요. 미드톤은 거의 그대로인데 섀도우를 밝게, 하이라이트는 더 밝게, 이렇게 작업이 되도록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 자동차의 빨간 부분만 눈여겨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드톤은 가만 냅두고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만져주는 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빛 부분에서 마지막 블랙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 블랙 포인트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밝기 중에 제일 어두운 데가 이제 완전 까만색이 되고, 제일 밝은 부분이 하얀색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0에서 100이라고 하면 0부터 까만색인데, 이걸 마이너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0이 블랙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이 블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래 블랙이었던 0은 회색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블랙 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회색이었던 미드톤 부분도 블랙이 되는, 그래서 사진이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진 전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중간쯤 되는 밝기도 다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태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하셔도 돼요. 취향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빛에 관한 보정은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자, 원본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 사진 여기를 그냥 아무데나 이제 터치하시면 원본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자, 이렇게 해서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좀 흐리멍텅했던 사진이 좀 이렇게 표정을 갖게 됐다고 할까요? 조금 또렷해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색에 대한 데이터 혹은 뭐 샤픈, 블러 이런 거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오직 빛 데이터만으로도 이 정도의 보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빛 부분을 마무리했으면은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를 마무리했으면 이제 색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색 영역 봅시다. 자, 맨 먼저 채도라는 게 있어요. 채도. 이 채도는 색이 얼마나 진하냐, 연하냐, 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세츄에이션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걸 키우게 되면 색이 더 선명해지고요. 이거를 내리게 되면은 이제 흑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얘는 뭐냐? 얘는 이제 색 선명도라는 건데요. 얘는 이제 포토샵에서는 활기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채도는 아까 어땠어요? 다 마이너스 100을 하니까 흑백 사진이 됐죠. 근데 얘는 좀 너무 흑백은 안 되게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다 낮춰도 흑백은 아니고 뭐 노을의 이런 이제 주황색 부분이나 자동차도 약간은 이제 색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100%로 키워도 좀 채도를 100으로 했을 때 좀 과하다 싶은 게 느껴지죠. 근데 요거는 좀 덜하게 해준다. 그래도 얘는 저는 이것도 좀 과하기 때문에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색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푸른 하늘 아닌가요? 지금 거의 저녁인데 원본을 보면은 이런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흐리멍덩한 흐린 날씨인데 너무 파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요 다음 거에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따뜻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색 온도를 결정하는 도구예요. 말 그대로 따뜻한 사진은 주황색이 많이 들어가는 뭐 카페에서 찍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텅스텐 그런 조명이 있죠. 노란 조명. 그런 게 따뜻해지는 거고요. 차가워지는 건 반대로 이제 이른 새벽이나 좀 이른 저녁 뭐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세상이 좀 푸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럴 때 좀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낮에 찍은 사진도 요 이제 색온도 값을 잘 조절하면은 조금 이제 약간 아침 느낌이 나게 만든다거나 할 수 있고 또 한겨울에 촬영을 했어도 요 색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은 봄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는 조금 따뜻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네. 왜냐면 지금은 이 사진의 주제는 노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진의 주제는 제 자동차입니다. 네, 근데 원래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노을을 보여주면서 쓱 끼워넣는 거죠. 야, 내 차 좀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노을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노을을 이렇게 살려주도록 하고요. 껐다 켜보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겠죠? 탭해서 끄면은 사진이 이렇게 푸르덩덩한데 이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조라고 있습니다. 색조.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보라색. 더 돌리면요, 핑크색. 이렇게 돌아가고요. 반대로 돌리면은 초록색. 이걸 너무 돌리게 되면 이제 사진이 좀 이렇게 말이 안 되게 되니까 요걸 조금 돌려가지고 조금 보라색이 나오게 할지 아니면 조금 이제 푸른색이 나오게 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볼 때 조금 그림기가 섞여 있으면은 사실적이다라고 많이 느끼고요. 좀 이런 식으로 블루톤이 섞이게 되면 블루나 이런 보라색 이런 게 섞이게 되면은 되게 좀 환상적이다, 좀 비현실적이다, 좀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지금 보면 되게 막 무슨 누리끼리 하고 안 좋아 보이지만 이거 사람 눈이라는 게 되게 적응하는 동물이라 보다 보면 또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감성이 좋아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환상적으로 할래 하면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 저는 중간 정도로 할게요. 한 정도? 한 20 정도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노을이 이제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런 핑크 그라데이션도 생겨서 조금 사진이 다채로워지고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첫 번째 빛, 두 번째 색, 그다음 마지막에 뭐 샤픈, 블러, 뭐 비네팅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두 번째까지는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샤픈 이런 거를 만들 텐데 선명도, 샤픈 요거는 가장자리를 조금 더 이제 돋보이게 해줘서 사진이 조금 명료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명로도라는 게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뭐 우리가 앞에서 뭐 휘도, 밝기 이런 거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던 것처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노이즈 감소는 사실 이제 디노이즈라는 게 전문적으로 가면은 이제 노이즈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노이즈 부분만 좀 빼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폰은 그런 건 없고 그냥 뭉개지는 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거 할 때는 좀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네트, 사진의 가장자리를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는 효과인데요. 이게 필름인데 여기다가 이제 상을 담다 보니까 렌즈는 이제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경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밝게 되고 가장자리 부분은 어두워지게 돼요. 그게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비네트 효과를 기본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비네트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자리가 어두워지지만 반대로 하면 또 밝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원하는 만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정도만, 이게 너무 과하면은 티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조금만 여기 이제 차 밑에 섀도우를 조금 강조해 주는 정도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따라서 쭉 이제 색 보정 과정을 보시면은 뭐가 달라졌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와우. 완전 다르죠. 원본이 거의 흑백 사진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거 한번 자기가 뭐 본인이 찍으신 노을 사진이나 뭐 하늘 사진, 풍경 사진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네트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색 보정은 어떻게? 꾸 안 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너무 비네트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의도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왜 꾸 안 꾸를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사진을 볼 때 딱 사진 보고 이거 보정했네, 했어 이렇게 되면은 감동이 싹 사라지잖아요. 네. 와 예쁘다 혹은 와 멋있다 했던 사진도 보다 보니까 이거 했어 하면은 감동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지켜주려면 한 듯 안 한 듯, 신경 쓴 듯 안 쓴 듯 약간 이렇게 해서 마치 보정 안 하고 안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늘이 예뻤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와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원리, 색보정의 원리는 뭐다?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어떤 데이터냐? 빛 데이터와 색 데이터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빛 데이터를 만질 때 섀도우와 미드톤과 하이라이트,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사진을 좀 분리해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만졌더니 사진이 좋아졌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이라이트를 좀 죽여야겠다. 여기서는 섀도우를 좀 키워야겠다. 이런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